약친소TV의 지니 약사입니다. 제 채널의 첫 소개 영상으로 요즘 논란되고 있는 약 하이드록시클로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코로나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얘기로 지난 3월부터 논란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 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아직 이 약이 생소하신 분들,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제 영상으로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약이 처음 논란이 된 계기는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소수의 코로나 환자들로 연구한 결과 이제 치료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라고 발표가 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주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본인이 직접 감염을 대비해서 일주일 넘게 매일 복용했었다고 발표했었죠. 언급된 연구에서 어지트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도 이제 조합으로 연구가 되었는데 이번 영상에는 이제 하이드록시클로퀸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퀸 다 같은 계열의 약물인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말라리아 프리벤션이나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루퍼스 같은 어로이뮨 디지즈 자가 면역병에도 이제 사용되는 약이에요. 근데 이제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이제 연구 대상이 된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제 세포 안에 이제 여러 기관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 약은 이 세포들 안에서 알칼리 성분으로 pH를 올려주면서 바이러스가 살아남거나 또는 이제 복제하기 힘들게 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 약이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작용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어지럼증이나 두통, 구토, 복통 또는 설사 등이 있지만 이제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 또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심장 질환인데요.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이제 사용 시에는 부정맥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도 아주 짧은 기간 복용에도 심각한 심장 박동 문제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긴 하지만 정말 심각해질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는 바로 안구 독성이에요. 보통의 권장 용량으로는 이 안구 독성은 오는 게 극히 드물긴 하지만 장기간 복용 시나 또 고용량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눈 초점이 흐려지시거나 눈의 부종이나 또 색이 변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손상들이 돌이킬 수 없는 영구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점. 그래서 복용 시에 주기적으로 안과에 가셔서 망막 검사를 해주셔야 하고요. 눈에 이상이 오신다고 느껴지실 때는 즉시 주치의에게 연락하시고 약 복용을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많은 부작용들이 존재하고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아니면 또 G6PD라는 효소 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전에 꼭 상담 받으시고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한 이후에 처방전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약국에서도 실제로 처방전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약국들이 이 약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서플라이어 재고가 떨어져서 정말 단 며칠 만에 저희 약국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류마티스나 다른 질병으로 이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던 환자분들도 약을 더 이상 타가실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이제 오다 보니까 미국 몇몇 주의 보더 파머시에서는 이제 약국에서 이 약의 처방전이 이제 들어올 시에는 코로나 양성 판정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2주치를 넘기면 안 되고 또 리필은 없이 이런 식으로 조제가 가능하게 restriction을 이제 내렸고요. 물론 다른 질병으로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제 계속 원래 타가시던 대로 타가실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몇몇 주에서는 그런 리스트릭션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법적으로 리스트릭션을 두지는 않았지만 각 약국 뭐 체인 회사마다 이제 다른 펄러시가 생겼죠.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뭐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이제 회사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이제 WHO에서 35개 국가와 진행 중이었던 이 약의 이제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했다고 며칠 전 발표했어요. 그래서 최근 란셋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이제 연구 결과로 사망률 그리고 부정맥 발생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발표가 되어서 이제 안전상 중단이 이제 된 거라고 하네요. 그 외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 약이 효과가 없다고 발표가 많이 났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심하니 절대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이 약을 다른 질병으로 정말 장기간 복용하신 많은 분들 중에 정말 부작용 하나도 없이 잘 드시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또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셔서 증상이 정말 심하게 되신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약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약을 연구한 스터디들의 대상들은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의사와 상의 없이 복용하시는 거는 이제 돌아오는 베네핏보다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샌디에고 지역에서 이 약을 이용해서 코로나 예방 패키지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해서 엄청난 이득을 봤던 그런 의사가 경찰에 잡혔다는 그런 뉴스를 얼마 전에 또 보게 됐었는데, 그런 거에 혹하시지 마시고 마스크 잘 끼시고 손소독 열심히 하시면서 예방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꼭 드시기 전에 이제 주의사항 확인하시고 또 주치의와 아니면 또는 약사와 상담하시고 또 부작용들도 충분히 숙지하신 뒤에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